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한국 전쟁의 전체 판도를 뒤바꾼 정말 결정적이었던 한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요, 이름이 아닌 오직 숫자로만 기억되는 병사들이 있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일빵빵이라는 단어입니다. 이게 뭐냐면 군대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보직, 바로 소총수에게 주어지는 주특기 번호 100을 부르는 말이에요. 일빵빵. 그렇죠. 사실 전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. 아무리 최첨단 전투기가 하늘을 뒤덮고 어마어마한 포탄이 비처로 쏟아져도 그걸로 전투가 딱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. 결국에는 우리 같은 보병 한 명이 두 발로 직접 적진에 걸어 들어가서 깃발을 꽂아야만 이제 정말 이겼구나 하고 승리가 확정되는 겁니다. 승리의 마침표를 찍는 존재인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이분들이 가진 건 정말 딱 소총 한 자루 뿐입니다. 그걸 들고 전쟁의 가장 끔찍하고 가장 거친 현실을 그야말로 맨몸으로 부딪히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 너무나도 쉽게 거대한 전쟁 기계의 부품처럼 소모되고 또 잊혀지는 그런 이름 없는 영웅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자,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1951년 2월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. 한국전쟁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전투 중 하나로 꼽히는 곳, 바로 지평리입니다. 당시 유엔군이 완전히 포위돼서 전멸할 수도 있었던 정말 아찔한 위기의 순간이었죠. 이 시간 순서를 한번 보세요.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갔는지 느껴지시죠? 13일에 포위됐는데 바로 다음 날부터 정말 숨 쉴 틈도 없는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. 포위된 병사들은 곧 구원 병력이 올 거라는 그 약속 하나만 믿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긴 하루, 이틀을 버텨내고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이들을 구하기 위한 작전이 세워지는데요. 그 핵심은 바로 전차 부대였습니다. 이 강력한 전차들로 그냥 적의 포위망을 뚫어버리자는 대담한 계획이었죠.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. 아무리 강한 전차라도 혼자서 적진 한가운데를 뚫고 갈 수는 없다는 거였습니다. 계획은 이랬습니다. 23대의 탱크가 한 줄로 쭉 늘어서서 지축을 울리면서 지평리로 돌격하는 거예요. 근데 한번 상상해보세요. 전차들이 50m 간격으로 서면 그 행렬의 총 길이가 무려 1.5km가 넘습니다. 이건 적에게 여길 공격하세요 하고 광고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너무나도 완벽한 표적이었죠. 바로 이 지점에서 165명의 보병이 필요했던 겁니다. 네, 바로 그 일빵빵들이었죠.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이 거대한 강철 행렬의 양옆에 딱 붙어서 그야말로 인간 방패가 되어 함께 걷는 것이었습니다. 사실상 이건 자살 임무나 다름없었죠. 정말 믿을 수 없게도 그들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. 사방에서 총알이 날아오고 매복 공격이 쏟아지는데도 그걸 다 뚫고 계속해서 전진했어요. 그리고 기적처럼 해가 지기 직전에 마침내 포위망을 뚫고 갇혀있던 아군과 만나는 데 성공합니다. 하지만 그 위대한 승리 뒤에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대가가 있었습니다. 여러분 한번 잠시만 생각해 보시겠어요? 165명, 동료들을 구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저 거대한 탱크들을 지키기 위해서 쏟아지는 불길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165명의 사람들. 이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살아서 목적지에 도착했을까요? 살아남은 사람은 고작 23명이었습니다. 지평리에 고립되어 있던 4,000명의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서 142명이 그 길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겁니다. 그런데요, 정말 가슴 아픈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. 그나마 살아남은 23명 중에서 총상 하나 없이 멀쩡하게 두 발로 서 있던 병사는 단 10명뿐이었습니다. 이 숫자들 165, 23, 그리고 10. 이 숫자들만 봐도 이 임무가 얼마나 처절하고 끔찍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. 이런 말도 안 되는 희생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. 대체 당시 병사들은 어떤 존재로 여겨졌던 걸까? 어쩌면 이게 더 근본적인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당시에 미군 병사들을 부르는 흔한 별명이 있었는데요. 바로 GI입니다. 이게 뭐의 줄임말이냐면 Government Issue, 즉 정부 보급품이라는 뜻이에요. 뉘앙스가 좀 그렇죠. 마치 나라에서 나눠준 물건, 쓰다 버릴 수 있는 소모품처럼 들리잖아요. 여기서 참 너무나 슬픈 공통점이 보입니다. 한국군의 일빵빵과 미군의 GI, 이 두 단어는 모두 그들의 목숨을 건 용기와 희생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
한 명 한 명의 병사를 그저 번호가 붙은 언제든 대체할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듯한 그런 차가운 시선을 담고 있는 거죠. 이렇게 한 개인의 존재가 희미해지는 느낌은 전쟁 그 자체에 대한 기억으로까지 이어집니다. 한국전쟁은 심지어 미국에서조차 종종 이친전쟁, The Forgotten War라고 불린다고 해요. 그 의미와 희생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겠죠. 하지만 그 참혹한 전쟁에서 살아남은 노병들에게만큼은 그들의 희생이 결코 잊히지 않았습니다.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방문하거나 혹은 뉴스를 통해 발전한 모습을 볼 때면 이분들은 종종 뜨거운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. 그 눈물은 단순히 과거의 슬픔 때문에 흘리는 게 아닐 겁니다. 그건 자부심의 눈물이죠. 아, 내가 목숨 걸고 지켜낸 나라가 이렇게 멋지게 성장했구나. 나와 내 전우들이 단순히 소모품 같은 쥐아이나 일빵빵이 아니었구나. 우리는 정말로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이었구나. 바로 그걸 확인하는 감격의 눈물인 겁니다. 그래서 이 165명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 화려한 승리의 이면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인간적인 희생이라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. 그리고 그 대가는 바로 불길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던 165명과 같은 이름 없는 영웅들이 치렀다는 사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또 기려야 할까요?